스쿨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안녕하십니까? 듣기 평가를 위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시험이 시작되오니 감독관과 수험생 여러분은 본 안내를 들으며 잡음 없이 소리가 잘 들리는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또 시험장 주변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감독관은 본 안내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나면 듣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한국어 능력시험 모의고사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고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휴대폰 화면이 깨져서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디에 있어요? 이 책은 저기 3번 책꽂이에 있어요. 번호 순서대로 책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번 2019년 이후 외식 빈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식 빈도 횟수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회가 7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2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주일에 4회 이상은 4%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오늘 첫 공연이라 많이 떨렸지? 내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어. 나 때문에 공연을 망친 것 같아. 5번 오늘 마이클 씨는 안 왔어요? 마이클 씨가 고향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귀국을 했대요.
6번.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 더 추울 거래요. 그래요? 저는 추위를 심하게 타는데 걱정이네요. 7번. 이 대리는 왜 아직도 지난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네, 과장님.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8번. 이번 주 일요일 참가자들에게 참가 여부는 다 확인하셨죠? 네, 그런데 몇 분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확인을 못했어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나갈까요? 네, 창문 좀 닫고요. 불도 좀 끄고 나오세요. 알겠어요. 참, 부엌에 가스불이 꺼졌는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10번. 어느 방부터 정리할까? 먼저 이 방에 있는 쓰레기를 좀 정리해야 하는데, 그럼 쓰레기 봉투부터 사야겠네. 내가 편의점에서 사올게. 응, 나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내일 정확히 몇 시에 오는지 물어볼게. 11번. 지금 밤인데 뭐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 밤에 라면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붓잖아. 그러지 말고 샐러드나 만들어 먹자. 알았어. 12번.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나는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테니까 학생도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려요.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죠? 준비는 다 됐어요? 다른 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신혼집을 못 정했어요. 여자친구랑 의견이 좀 달라서요. 요즘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죠? 도현 씨는 어디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요? 저는 비싸더라도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조금 멀더라도 집값이 싼 곳을 선택하자고 하네요. 14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차 시 위험하오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걷거나 뛰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 아이를 동반하신 분께서는 손을 잡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손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오 번. 다음 달 1일부터 가온숲이 자연 휴식연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연 휴식연제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과 인위적인 활동을 통제하여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요. 자연 휴식연제를 실시하는 산림 지역에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밀렵꾼이나 사냥꾼의 입산도 통제됩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성과를 거둬 푸른 숲 보전에 기여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연 휴식연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등산 지역이며 이후 바다에도 이 같은 자연 휴식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십육 번. 올해의 작가로 뽑히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네, 작가마다 각자 영감을 받는 방법은 모두 다를 겁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감을 얻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서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미처 고민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생각한 후 주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인물과 사건들을 상상해 봅니다. 제 머릿속에 상상의 인물과 대화를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아까 수업에
잠옷 입고 온 애 봤지?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고양이 그려진 잠옷바지 입고 온 사람 말이지? 나도 좀 놀랐어. 남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18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친구하고 사소한 문제로 다퉈서 오해가 생겼거든. 그런데 친구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냥 참고 있는 중이야. 참기만 하면 친구가 내 생각을 알 수 없잖아. 더 큰 오해가 쌓이기 전에 내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야지. 19번. 미진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왜? 이거 봐. 여행 가서 절벽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진짜 멋있어 보여. 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예쁜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20번. 교수님, 건축가로서 갖추어야 할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가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는 주변의 도로, 동선 등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건축의 시작은 정리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자신의 책상에서부터 주변까지 늘 정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주변과 나와의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건축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다른 친척들도 안 오고 우리끼리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음식을 해요? 그냥 사다가 해요. 친척들은 안 와도 제사에 필요한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사다가 하고 음식은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기도 하고 형식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네, 많이 안 할게요. 저는 제사 형식보다는 제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명절이니까 우리도 좀 먹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 이번 명절은 다른 친척들도 안 오고 우리끼리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음식을 해요? 그냥 사다가 해요. 친척들은 안 와도 제사에 필요한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사다가 하고 음식은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기도 하고
형식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네, 많이 안 할게요. 저는 제사 형식보다는 제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명절이니까 우리도 좀 먹고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택배죠? 제가 2주 전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 돼서요. 구입한 곳에 문의하니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하라고 했어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2주 전에 주문한 물건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혹시 내일까지도 택배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일까지 안 오면 배송을 취소하고 싶어서요. 네,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취소하고 싶으시면 다시 연락해 주세요. 취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 택배죠? 제가 2주 전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 돼서요. 구입한 곳에 문의하니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하라고 했어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2주 전에 주문한 물건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혹시 내일까지도 택배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일까지 안 오면 배송을 취소하고 싶어서요. 네,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취소하고 싶으시면 다시 연락해 주세요. 취소 도와드리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화면 해설 작가라고 하면 저처럼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화면 해설 작가는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여러분들은 평소 시각장애인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면 없이 소리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텔레비전 화면 속 인물의 표정이나 움직임, 배경 등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화면 해설 방송인데요. 이런 방송의 대본을 쓰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화면 해설 방송이 시작된 것은 2001년부터인데 법으로 정해둔 의무 비율은 연간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방송은 이런 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저는 이러한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법적으로 보장된 화면 해설 방송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화면 해설 작가라고 하면 저처럼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화면 해설 작가는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여러분들은 평소 시각장애인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면 없이 소리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텔레비전 화면 속 인물의 표정이나 움직임, 배경 등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화면 해설 방송인데요. 이런 방송의 대본을 쓰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화면 해설 방송이 시작된 것은 2001년부터인데 법으로 정해둔 의무 비율은 연간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방송은 이런 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저는 이러한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법적으로 보장된 화면 해설 방송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 선배, 아무리 취업을 했다고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선배가 지금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다른 조원들이 도와주면 과제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해서 과제를 잘한다고 해도 문제라고 봐. 결국 그 선배 몫까지 누군가는 더 해야 하는데 선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수업에서 성적을 받는 거잖아. 그럼 지금 선배를 뺄 수도 없고 당장 학교에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료 조사나 발표 자료 만드는 거라도 하라고 하자. 다시 들으십시오. 그 선배, 아무리 취업을 했다고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선배가 지금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다른 조원들이 도와주면 과제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해서 과제를 잘한다고 해도 문제라고 봐. 결국 그 선배 몫까지 누군가는 더 해야 하는데 선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수업에서 성적을 받는 거잖아. 그럼 지금 선배를 뺄 수도 없고 당장 학교에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료 조사나 발표 자료 만드는 거라도 하라고 하자.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생님,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자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늦게 잠을 자면 뇌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일찍 자려고 누워도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을 만든다면 수면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불면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왜 잠을 못 자는지,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고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명상과 요가를 통해 몸을 이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지켜서 잠을 잘 주무신다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생님,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자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늦게 잠을 자면 뇌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일찍 자려고 누워도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을 만든다면 수면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불면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왜 잠을 못 자는지,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고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명상과 요가를 통해 몸을 이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지켜서 잠을 잘 주무신다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29번. 삼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신체 나이를 측정해서 이것에 맞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노화로 인해 고령자는 운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기능이 떨어지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만 70세 이상부터는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지만 신체 능력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신체 나이를 측정해서 이것에 맞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노화로 인해 고령자는 운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기능이 떨어지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만 70세 이상부터는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지만 신체 능력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기차는 이름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전기가 동력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환경 친화적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내부에는 엔진이 없는 대신에 배터리로 차를 움직이는데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전기를 모은 다음에 이 축적된 에너지로 차를 움직입니다. 이때 전기차 배터리는 가벼운 중량과 작은 부피를 가져야 하고요. 출력은 높지만 발열은 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터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기차는 이름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전기가 동력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환경 친화적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내부에는 엔진이 없는 대신에 배터리로 차를 움직이는데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전기를 모은 다음에 이 축적된 에너지로 차를 움직입니다. 이때 전기차 배터리는 가벼운 중량과 작은 부피를 가져야 하고요. 출력은 높지만 발열은 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터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고객 만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5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과 고객의 굳은 신뢰 덕분입니다.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고객 만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5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과 고객의 굳은 신뢰 덕분입니다.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네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 후 기분이 좋아진 경험은 모두들 있으실 겁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엔도르핀 호르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에게 달리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일주일에 한 번 50분씩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0% 정도 낮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달리기가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네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 후 기분이 좋아진 경험은 모두들 있으실 겁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엔도르핀 호르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에게 달리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일주일에 한 번 50분씩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0% 정도 낮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달리기가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아기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아기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베이비박스지만, 이곳에 온 아기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입양을 가기 위해서는 친부모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면 양육권 포기 각서가 없기 때문에 아기는 입양을 가기 힘듭니다. 또한 아기의 신상 관련 정보를 알아야 법적 절차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기를 버리는 것을 법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아기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아기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베이비박스지만, 이곳에 온 아기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입양을 가기 위해서는 친부모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면 양육권 포기 각서가 없기 때문에 아기는 입양을 가기 힘듭니다. 또한 아기의 신상 관련 정보를 알아야 법적 절차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기를 버리는 것을 법적인 제도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이힐은 다리를 더 길고 예뻐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자주 신습니다. 그런데 하이힐을 자주 신고 걸으면 발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하이힐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 퇴행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이힐을 오래 신고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리가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이힐을 안 신는 게 다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신어야겠다면 무릎 관절과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더라도 쉴 때는 가능한 한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이힐은 다리를 더 길고 예뻐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자주 신습니다. 그런데 하이힐을 자주 신고 걸으면 발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하이힐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 퇴행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이힐을 오래 신고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리가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이힐을 안 신는 게 다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신어야겠다면 무릎 관절과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더라도 쉴 때는 가능한 한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곤충으로 알려진 잠자리. 잠자리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투쟁을 거쳤다. 잠자리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잠자리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네 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앞날개와 뒷날개는 모양이 다르고 날개를 접지 못한다. 그래서 잠자리는 훨씬 단순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장거리도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잠자리는 무려 1초에 30회의 날갯짓을 할 수 있고 최고 속도로 비행할 때는 자기 몸무게의 30배나 되는 힘을 견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자리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자리는 하루에 많게는 800여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데 사냥을 할 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잠자리는 사냥할 때 하나의 목표물을 정하는데 사냥 성공률은 무려 97%나 된다. 다시 들으십시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곤충으로 알려진 잠자리. 잠자리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투쟁을 거쳤다. 잠자리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잠자리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네 장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앞날개와 뒷날개는 모양이 다르고 날개를 접지 못한다. 그래서 잠자리는 훨씬 단순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장거리도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잠자리는 무려 1초에 30회의 날갯짓을 할 수 있고 최고 속도로 비행할 때는 자기 몸무게의 30배나 되는 힘을 견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자리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자리는 하루에 많게는 800여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데 사냥을 할 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잠자리는 사냥할 때 하나의 목표물을 정하는데 사냥 성공률은 무려 97%나 된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가옥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마루와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온돌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기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옥의 건축 방식에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추운 북부지방은 미음자 모양으로 집을 지어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마당이 없고 방들을 서로 가까이 붙여서 집의 온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이 사는 외양간도 실내에 두었습니다. 반면 더운 남부지방의 한옥은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숫자 2를 눕힌 모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마루는 넓게 만들었고 방마다 창문을 만들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남부지방의 개방형 한옥 형태와 북부지방의 폐쇄형 한옥 형태를 조금씩 반영해 기역자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당과 창문은 있지만 남부지방보다 수는 적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가옥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마루와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온돌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기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옥의 건축 방식에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추운 북부지방은 미음자 모양으로 집을 지어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마당이 없고 방들을 서로 가까이 붙여서 집의 온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이 사는 외양간도 실내에 두었습니다. 반면 더운 남부지방의 한옥은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숫자 2를 눕힌 모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마루는 넓게 만들었고 방마다 창문을 만들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남부지방의 개방형 한옥 형태와 북부지방의 폐쇄형 한옥 형태를 조금씩 반영해 기역자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당과 창문은 있지만 남부지방보다 수는 적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지만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도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이칠 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을 때 정보가 삭제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터넷에서 불편한 개인적 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칠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원하지 않아 삭제할 경우 대다수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계속 삭제하는 일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기 이전에 어디까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이칠 권리와 알 권리 모두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지만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도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이칠 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을 때 정보가 삭제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터넷에서 불편한 개인적 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칠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원하지 않아 삭제할 경우 대다수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계속 삭제하는 일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기 이전에 어디까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이칠 권리와 알 권리 모두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서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동서방향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22권의 책을 모두 펼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초대형 지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옛 지명을 자세히 표시하고 위치와 거리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대동여지도는 단순한 지도를 넘어서 조선시대의 국토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료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서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동서방향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22권의 책을 모두 펼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초대형 지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옛 지명을 자세히 표시하고 위치와 거리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대동여지도는 단순한 지도를 넘어서 조선시대의 국토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료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